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보시게 되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 워싱턴 대 매치 경기인데 사실 제이컵인이 조금 좋았던 흐름들이 한번 끊겼었어요. 애리조나한테 5이닝 사실점으로 실점 좀 하면서 흐름이 딱 끊겼었는데 그 이후 두 경기들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쿠어스에서도 6이닝 실점 10K, 템파베이 상대 6이닝 실점 해주면서 제이크 어빈이 확실히 작년보다 나은데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고 올 시즌도 홈에서는 4.36, 원정 2.35로 홈에서 약간 부실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은 들어오기는 해요. 하지만 제이크 어빈은 믿을만한 선발이니만큼 워싱턴도 이 어빈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거로 보이는데, 자 퀸타나도 요즘 상태는 꽤 괜찮습니다. 이제 좀 시즌 중반쯤에 그때 특히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시즌 방어 4.57이고 이제 재작년이나 작년에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화사 때 전성기 구간 달리고 그 이후에 못하다가 이제 한 2020년부터 괜찮아졌는데 올 시즌에 다시 좀 내리막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다소간에 좀 회복된 면모도 있기는 하다, 그런 건데 결국에는 양 팀의 빠따 차이는 확연하게 매치 쪽으로 기울긴 합니다. 매치가 종종 뭐 저번 휴스턴전이나 바로 어제 워싱턴 상대로 5안타밖에 못 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홈런 포스는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홈런을 3방이나 치고 5득점을 냈는데 결국에는 이 경기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워싱턴에 대한 이점이 조금이라도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이게 또 불펜 구간에 가면은 매치 쪽으로 확 기울게 되거든요. 양팀 일단 뭐 불펜 차이는 매치가 조금 더 낫다고 보이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워싱턴의 소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자, 워싱턴이 어제도 지금 피네건이나 하비, 뭐 가르시아 이런 친구들 다 던졌는데 전부 3연투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건 안 쓰지. 오늘은 워싱턴이 주력 불펜이 거의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여기 있는 딜런 플로로라든지 데렉 로우, 그리고 뭐 윈즈 같은 애들, 뭐 윈즈는 작년에는 핵심 불펜이었는데 올 시즌 성적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쓸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워싱턴 쪽에 3연2 걸린 투수가 3명이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핵심급이라는 거, 이게 제일 리스크처럼 보여요. 그래갖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매치에 빠따가 그렇게 쉬는 것도 아니고 5안타밖에 못 쳤지만 홈런도 3방 냈었기 때문에 워싱턴도 사실 안 좋을 때 비해서는 지금 빠따 상황이 나아진 편이긴 해요. 최근 5경기에 2할 4푼 치고 있고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선발 구간에서 퀸타나가 좀 버텨줘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매치 쪽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양팀 다 8.5 기준으로 봤을 때 오바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대부분 그 오바들이 최근 경기들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매치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어빈이 좀 빨리 내려가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치 입장에서는요. 저는 매치 승 사이드에 오바, 워싱턴의 불펜이 거덜났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저는 마틴 페레즈를 조금 얕잡아 보는 편입니다. 이 친구가 뭐 땅볼 투수고 싱커 좋고 이런 건 있지만은 뭐 올 시즌도 5.28, 작년에도 꽤나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4.61로 마무리를 했고 마틴 페레즈는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안드레 팔란테 경우는 좀 조용조용히 잘합니다. 이 친구도 보통은 불펜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그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좋은 투수인데 그 볼넷이 조금 있는 게 문제죠. 올 시즌도 38이닝 동안 뭐 18개의 볼넷이 많다는 게 단점이긴 하나 그래도 위기관리 능력도 꽤나 괜찮게 보이는 편이기도 하고, 일단은 선발 투수 우세는 저는 안드레 팔란테 쪽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해요. 요즘에 분위기로나 뭘로 보나 팔란테 쪽으로 조금 쏠리는 감이 있다, 이런 건데 하필이면 어제 양팀의 좀 빠따 분위기가 상반이 됐었습니다. 피츠버그가 빠따 분위기를 잃어버렸었는데 어제 이제 11안타를 치면서 그 미콜라스 상대로 조금 좋은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피츠버그가 아무래도 빠따가 조금 살아왔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해. 그리고 내일 이 양팀 선발 구도상으로도 마틴 페레즈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1-4-3으로 매우 강력했고 안드레 팔란테는 피안타율이 2배입니다.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이게 세인트루이스를 보고 싶어도 조금 빡세기는 해요. 선발 투수 우세도 뭐 아주 대단히 큰 것도 아니고 빠따도 엄밀히 말하면 세인트루이스는 분위기가 약간은 처진 반면 피츠버그는 살아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일단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페레즈를 좀 얕잡아 보는 면모가 있어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내일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특히 더 못 치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걸리적거리긴 하네요. 자, 다음 양키 대 신시내티 경기. 마커스 스트로먼 대 몬타스인데 어제 이제 보셨다시피 양키스는 여전히 못 치고
신시내티는 못 치는 와중에 승리는 챙겨가더라.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양키스 빠따가 너무 안 살아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 중에도 종종 두 자릿수 한타 쳐줄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내일이 그런 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선발상으로 스트로먼 지금 3.29 정도 방어를 마크하고 있긴 한데 요즘의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원정이긴 했으나 요즘 페이스가 살짝 주춤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애틀랜타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3실점 딱 그냥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요즘 CCT 빠따가 과연 스트로먼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적거리긴 하죠. 스트로먼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피홈런이 많아진 점들 본인의 장점을 잃어버렸다 본래 페이스도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적은 피안타 보여주고 있고 신시내티의 요즘 타격으로는 스트로먼 상대로 많은 점수를 빼내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프랭키 몬타스도 요즘에 3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좋아진 면모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컵스 상대로 1.1이닝 4실점하고 한 경기씩 크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올 시즌 활약 자체는 뭐 신시내티의 로테이션을 상위권에서 될 만큼 정도는 해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몬타스가 통산 양키 상대로는 굉장히 약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해봄직은 한 것 같거든요. 통산 이제 몬타스가 양키를 상대로 많은 타석을 안 했어도 피안타율이 3할 8푼 5리에 달합니다. 피장타율도 높은 편이고 스트로먼도 낮지는 않은데 확실히 몬타스에 비해서는 좋기는 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신시내티 타격으로 양키스를 압도할 수가 없다면은 저는 이 정도 격차면은 한 번쯤 양키스가 흐름을 끊고 갈만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물론 배당도 별로고 갈만한 사이즈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양키스 사이드에 오바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두 팀의 요즘 타격을 보면은 사실 오바도 좀 빡세긴 해. 지표상으로는 오바가 많은데 요즘에 빠따상으로 과연 오바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 대 휴스턴 경기 베시시랑 발데즈인데 베시시 지금 이제 10경기째 아주 훌륭한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1.92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고 있고 이 베시시 약간 초반에는 그 싱커도 망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좋았던 싱커가 많이 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어느덧 플러스 6까지 좀 회복을 많이 했고 최근 그냥 10경기 동안 1.92라는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토론토는 일단 베시스는 좀 상수라고 봐야 돼요. 다만 토론토는 늘 이제 불펜이 문제라는 점. 불펜 주력 불펜들도 작년에 잘했던 애들 전부 다 지금 좀 나가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토론토는 베시시 얼마나 길게 끌고 왔냐가 문제인데 뭐 가끔 뭐 7이닝도 먹어주고 6이닝도 심심치 않게 해주고 하긴 하는데 휴스턴 빠따가 굉장히 지금 좀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베시시 휴스턴 애들한테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것들도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프레머 발데즈는 토론토 애들한테 62타석 동안 205 정도로 좋았던 반면 베시스는 271이거든요. 장타율도 꽤나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상으로 선발 분위기가 베시스는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이고 발데즈는 얘가 좀 오락가락이 심하죠. 얼마 전에도 볼티모어 상대로도 되게 잘하더니 바로 다음 경기 매치한테 4.2이닝 만에 6실점 막 이렇게 하고 사실 발데즈가 얘 작년보다 싱커 구속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원래는 좌안인데도 뭐 싱커가 97마씩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은 커브도 망가지고 싱커 구속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경쟁력을 꽤나 잃었습니다. 방어율도 4.11이고 이러면서 점점 안 좋은 시즌을 좀 보내주고 있는데 과연 발데즈가 내일은 좀 그나마 봐줄 만한 정도일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털리는 경기일 것인가 이래서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토론토 빠따도 조금 회복되었다가 다시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최근 4경기 동안 4안타, 4안타, 6안타, 5안타 좋았던 빠따 흐름이 뚝 끊긴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휴스턴은 어제도 11안타 쳐주면서 9대2로 또 대승 거두기도 하고 키쿠치가 만만한 선발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거는 선발 투수 차이를 극복하는 빠따 타격, 빠따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론토가 최근 10경기 8.5 기준으로도 오바가 9번이나 있는데 베시시 나오는 날조차 그때도 뭐 9대3인가 그랬었거든요. 좀 버텨준다면 언더일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저는 그 선발 투수 차이를 극복하는 빠따 차이가 될 거라고 봐가지고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베시의 힘이 좀 세고요. 휴스턴 사이드를 보는 거는 발데즈의 힘보다는 휴스턴 빠따의 힘이 좀 세 보이네요. 저는요. 휴스턴 사이드에다 언더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배당도 괜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화싹인데 이게 화싹이 아마 드류소프일지 다른 선발일지 지금 좀 불투명해요. 드류소프가 나오던지 아니면 뭐 제러드 슈스터 이런 애들이 나올 텐데 소프는 정규 선발 자리를 차지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슈스터는 대부분 경기를 좀 짧게 던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내일은 화싹이 선발 투수가 조금 불안정한 편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벤 라이블리인데 여러 차례 이 친구가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 벌써
뽕을 뽑고 남았다. 시즌 방어 3.03이고 아주 훌륭하거든요. 사실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직전 켄자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딱 본인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평균적으로 이닝 소화는 아쉽더라도 라이벌리는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렇게 싱커 같은 부분들, 싱커가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통산으로 봐도 내일도 낮 경기인데 밤 경기 대비 낮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라이벌리 쪽을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이 소프가 나오면은, 사실 소프는 그래도 몇 번 결을 보여준 적은 있어. 그러긴 한데 내일 아무래도 소프보다는 슈스터 쪽이 지금 선발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슈스터가 유력한데, 슈스터는 올 시즌에 아직까지는 4이닝 5이닝 이렇게 먹은 적이 없거든요. 선발승을 거둔 만큼의 그런 이닝을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내일은 화이트스타스가 좀 마운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좀 예측이 안 되긴 한데, 여전히 클리블랜드가 어제 좀 주전 불펜들을 많이 쓰긴 했어도 딱히 뭐 연투에 걸린 상황도 아니고, 저는 어지간해서는 클리블랜드의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기는 봐요. 근데 그러려면 클리블랜드 빠따가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얘네가 빠따가 좀 부진해. 최근에 그 이제 7경기 동안 2승 5패인 와주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였었고, 빠따 부진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라이블리를 조금 믿는 편으로 갈 것 같고, 화싹이 요즘에 빠따가 좀 살아났어요. 최근 5경기 동안 화싹이 2할 7푼 7리 8홈런 뭐 이렇게 치고 있어. 그 중에 5경기 중에 3경기나 2자릿수 안타이기도 하고, 확실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클블의 빠따 부진이랑 라이블리랑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의 불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언더 쪽을 좀 생각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경기가 8.5인 것도 반가운데 언더배당 1.75면은 저는 꽤나 볼만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보스턴 경기인데, 사실 이 카일 타일러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과거에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마이너리그 성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올렸는데 스토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쿼터 투수다. 지금 올라와서도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이닝 소화가 전부 5이닝을 못 먹었어요. 2024년 3경기 동안 뭐 2이닝, 4이닝, 4.2이닝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투수로 보이는데, 지금 보스턴 빠따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데버스라든지 뭐 라파엘라, 뭐 제런 듀렌, 뭐 그 밖에 친구들도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이 와중에 피베타가 나선다. 피베타는 상당히 좀 사실 얘 경기도 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난 이제 2년 동안 선발로 주로 뛰든 불펜으로 많이 오락가락을 하든 전부 10승을 먹어줬는데, 올 시즌에는 방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반면 4승 5패 정도로 애매합니다. 약간 얼마 전에도 뭐 샌디한테 4이닝 5실점 쳐맞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마이애미 빠따를 상대한다는 게 마음은 좀 편하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OPS도 지금 뒤에서 2등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빠따가 또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아. 마이애미도 요즘에 그렇게 못 치진 않는데 사실 좀 응집력은 부족한 편이고, 그냥 저는 기세상으로 보스턴이 훨씬 낫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샌디에이고 같은 좀 빠따에 결이 있는 팀들을 봤을 때는 보스턴이 고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마이애미 상대로는 지금 뭐 2경기 동안 13안타 12안타 쳐주면서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인데, 이거는 솔직히 미네소타 빠따가 좀 죽었거든요. 여전히 OPS는 7살 정도로 높은 시점을 마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네소타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안 나가긴 해. 근데 베일리 오버도 안정감이 그렇게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얼마 전에 9이닝 2실점 경기 포함해가지고 3경기 동안 6.1이닝 2실점, 9이닝 2실점, 오클랜드 둘 다 잡아먹었고, 시애틀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이런 경기를 했는데, 최근 2경기가 원정이었는데 둘 다 잘했고, 올 시즌 보면은 좀 원정보다 홈에서 괜찮긴 했었어요. 이런 좀 모습이 있었어가지고 베일리 오버는 요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긴 했다. 상대인 마에다는 얘가 이제 뭐 작년만 해도 미네소타 투수였잖아요. 글쎄 요즘에 막 엄청 개쳐맞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선발은 오버가 낫다고 봐야 되긴 해요. 하지만 어제처럼 디트로이트가 그 몰아치는 이런 타격을 좀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긴 해요. 어제 갑자기 뭐 11안타에 4홈런 이렇게 치고, 최근 4경기 동안 홈런을 무슨 뭐 9방 갈기고 디트로이트답지 않은 타격을 보여주는 게 가장 리스크처럼 보이긴 해요. 베일리 오버도 피홈런이 적지 않은 투수여가지고. 사실 빠따로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좀처럼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아, 미네소타한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선발 투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거슬립니다. 마에다는 그 미네소타 애들 상대로 2-3-3으로 좋았던 반면, 베일리 오버는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2-7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게 좀 거슬려. 그래도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경기가 길어진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글쎄 베일리 오버가 요즘에 좋았던 그런 페이스를 디트 상대로 보일 수가 있냐. 디트로이트가 빠따가 한창 안 좋았을 때면은 베일리 오버가 조금 푸근했을 텐데,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컵스랑 필라델피아인데 저는 산체스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지금 올 시즌 싱커 구속이 확 올라가지고 상당히 매섭다. 작년에도 적당히 괜찮은 성적을 보였는데 지금은 2.41로 손꼽히는 방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산체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다만 얘도 홈에서는 1.35인데 원정 4.32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나 있기는 해요. 최근 3경기를 모두 홈에서 했는데 샌디한테 7이닝 2실점, 애리조나 7이닝 무실점, 마이애미 9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요즘 포스 자체는 산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온도 못하진 않죠. 올 시즌 그냥 3.03으로 매우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얘도 좀 안 좋은 구간을 극복을 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또 미러키한테 6이닝 4실점으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약간 실점이 많긴 했으나 무게감 자체는 꽤나 있는 선발로 봐야 되기는 해요. 타이온도 확실히 작년보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좀 칭찬할 만한 여지가 있는 선발들로 보이긴 한다.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산체스가 조금 더 나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 홈 어웨이가 약간 걸린다는 거고, 빠따적으로는요 사실 필라델피아도 지금 하퍼나 슈아버의 공백 때문에 빠따가 그렇게 막 믿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 컵스의 빠따 어제는 뭐 9안타 치긴 했어도 3점에 그쳤고, 빠따 차이가 아무래도 컵스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필라델피아를 봐야 돼요. 이 경기는요. 필라델피아는 최근 10경기에 7승 3패, 컵스는 뭐 2승 8패 이런 와중에 있으니까 내일 양팀 다 빠따가 상당히 좀 안 터질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타이온이 근데 필라델피아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보면은 산체스는 상대를 얼마 안 했고 타이온은 75타석에 2구위 정도, 피장 타율도 기대 피장 타율도 꽤나 높은 입장에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결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바처럼 산체스가 얼마 전에 계약 연장을 했는데 그에 맞춰서 9이닝 먹어주는 경기하고 막 이러면서 산체스가 그냥 원정이라는 점, 원정에서 종종 고전한다? 그런 건데 시컷 빠따의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의 산체스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몇 번 말했었던 리얼뮤토가 빠진 6월 언제 이후로 리얼뮤토가 계속 결장 중이에요. 부상이 있어가지고 한 달간 결장한다고 하는데 산체스는 또 스톱스와의 궁합도 나쁘지 않은 투수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필라 사이드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샌디에고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어저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성적이 좀 꼬라박을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뭐 이닝 자체도 많이 먹고 삼진도 잘 잡고 하긴 했지만은 피홈런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3.94로 거의 뭐 안 좋은 그런 성적을 보였는데 복귀한 지 2경기 됐거든요. 2경기 동안 사실 볼티모어도 상대도 잘하고 이러면서 슈어저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슈어저 경기는 얘가 이제 조금 안 좋은 구간에 들어설 때 그때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킹은 요즘에 분위기 좋은 편이죠. 좀 스토프 능력 같은 거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종종 한 번씩 크게 실점하는 경기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마이클 킹은 잘할 때가 많기는 해요. 빠따 어제는 샌디에고가 좀 잘 쳤습니다. 14안타 2홈런 치고 이랬는데 텍사스 빠따 분위기가 한창 안 좋다가 요즘에는 살아난 모습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제도 9안타 치고 4득점 내고 이러면서 볼넷이 정말 적었고 큰 거 한 방이 없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텍사가 한계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어저의 현재 상태도 애매하고 마이크 킹 잘하긴 하는데 종종 크게 두드러 맞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따가 샌디에고 빠따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8안타 2안타 치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어제 경기 또 13안타 치고 이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샌디에고 빠따 기복이 심하고 텍사스 한창 안 좋다가 요즘 좋아져가지고 그런 게 문제인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천사 경기인데 천사는 내일 루안시 콘트레라스죠. 작년에 피츠버그에서는 선발로 조금 나왔었는데 그 이제 피츠버그가 버렸고 천사에서 나올 때는 보통 롱릴리프 투수로 많이 나와요. 선발로 나올 때도 뭐 3, 4이닝 정도 그렇게 먼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아마 루안시 콘트레라 쓰고 그 다음에 좀 불펜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천사는 근데 마무리까지만 끌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 이제 카를로스 에스테베즈가 이달의 릴리버상, 이달의 불펜 투수상을 받았어요. 이 에스테베즈도 사실 좀 흔들리는 와중에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방어力 0.0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오클 상대로 조금 적당히 버텨주고 길게 끌고 간다면은 경기 후반부에서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에스테베즈의 기용 확률이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들, 아무래도 이닝을 얼마 안 먹었으니까 그런 게 단점인데 시어스도 되게 안 좋았다가 직전 애리조나전에서 6이닝 3실점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뭐 아무래도 오클랜드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던져주고 원래는 에이스 롤을 맡아야 되는 투수이긴 한데
미덥지는 않죠. 시즌 방어도 5.00이고 이 경기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시어스가 그리고 천사 애들 상대로도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것들도 꼬집을만 한데 통산 38타석에 303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물론 콘트레라스도 21타석밖에 안 되지만은 4-2-1 정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형편이어서 사실은 선발 투수를 보면 오바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 빠따 보면은 또 그게 쉽지도 않아요. 이 경기도 사실은 물고 싶지는 않은 경기고 저는 뭐 오클승 사이즈나 프렌 그런 거에다가 뭐 오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굳이 이 경기를 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이게 저번에 천사가 한번 오클랜드를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 오클랜드가 오늘 만약에 천사를 잡아낸다면은 또 수입으로 복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많이 망설여지는 경기네요. 저는요. 다음 시애틀 대 볼티모어 경기. 내일은 그 코빈 번즈가 세이프코 필드에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브라이스 밀러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하죠. 홈에서는 1.99, 원정 6.28로 그야말로 세이프코 필드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선발 투수인 것 같아요. 얘가 웃긴 게 올 시즌에 14개의 피홈런을 맞았는데 그 이제 리그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세이프코 필드에서는 피홈런이 3방밖에 없습니다. 홈에서는 삼진 65개, 원정에서는 26개. 물론 이게 이닝 차이가 한 10이닝 정도 나긴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삼진 차이가 크고 비정상적으로 피홈런 차이도 매우 크거든요. 이런 상태여가지고 사실 브라이스 밀러가 뭐 제구도 나쁘지 않고 삼진도 괜찮게 잡고 피안타도 적게 맞는 엄밀히 말하면 괜찮은 투수긴 한데 그리고 또 홈이라는 점 때문에 이래가지고 내일은 브라이스 밀러가 좀 좋은 상태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는 봐야 되긴 해요. 하지만 상대가 코빈 번즈 지금 뭐 아메리칸 리그 그 사이언 경쟁권에 있는 투수이기도 하고 번즈도 올 시즌 홈에서는 1.78인데 원정 2.93입니다. 원정에서 안 좋았다는 게 있지만은 내일은 구장이 세이프코 필드 투수한테는 더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일단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그 시애틀 바다는 여전히 바닥을 기는 와중에 볼티모어도 타격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최근 5경기 동안 볼티모어 타율이 뭐 2할 1푼 1리 홈런도 4방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6월달에 막 산탄데레 같은 애들 홈런 기록 세우고 막 이러면서 좋았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막바지 때는 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빠따가 안 터지는 와중에도 4승 1패를 달렸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번즈 정도면은 홈 브라이스 밀러한테도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타격도 시애틀이 워낙에 저점이 와중이어가지고 저는 볼티승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런 흐름일 것 같아요. 최근 2경기가 모두 같은 흐름이었는데 내일도 한번 비슷한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있긴 하죠. 코빈 번즈는 시애틀 애들한테 176 정도로 매우 좋았다는 거. 반면에 브라이스 밀러는 269 정도로 썩 신통치는 않았다. 기대 장탈도 높은 편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볼티승 사이드의 언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기분 좋은 거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죠. 볼티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때는 OPS가 천장을 뚫는다는 것들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다만 볼티모어도 불펜 운영상으로는 연투가 2명이나 걸려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찰리 모튼이랑 로건 웹 경기입니다. 사실 찰리 모튼은 올 시즌에 기대감을 주면 안 돼요. 얘는요 내가 봤을 때 나이도 이제 워낙에 너무 많고 좀 믿을만 하면은 쳐맞고 약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두드러지는 건 요즘에 홈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원정에서는 안 좋았다는 거. 원정에서 뭐 워싱턴한테 5이닝 5실점 하고 피츠버그한테 그 양키스한테 5.2이닝 5실점 하고 이랬었는데 또 홈에서는 템파랑 피츠버그한테 6이닝 정도 먹어주면서 잘 막았거든요. 내일은 뭐 홈 경기다.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로건 앱도 늘 말하지만 홈이랑 원정 편차가 가장 큰 투수 중에 하나긴 해요. 요즘엔 또 원정에서 뭐 종종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컵스한테 7이닝 2실점, 텍사스한테 7이닝 2실점, 매츠한테 7이닝 2실점, 피츠버그 6이닝 2실점,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한테도 6이닝 4실점으로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로건 앱은 리그에서 지금 선발 투수 치고는 많은 이닝인데도 불구하고 피홈런도 적고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늘 믿을만한 투수인데 이게 애틀랜타 빠따가 여전히 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로건 앱 정도면은 꽤나 저는 믿음직하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찰리 모튼이 커브 운영이 상당히 좋은 투수라고 했는데 그 이제 커브 구종 상대로 샌프란시스코가 리그에서 2번째로 잘 치는 팀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찰리 모튼을 공략하기에 샌프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라는 것들. 로건 앱은 애틀랜타 애들한테 216으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피장탈 같은 게 높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찰리 모튼도 나쁘진 않았어요. 236 정도로. 다만 좀 누적치가 많아서 그렇고 이게 빠따상으로 애틀랜타가 뭐 어제도 10안타 치고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4안타에 그쳤는데 그 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정도의 선발 차이 의외성
생각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이 정도 배당을 받은 게 로건앱 등판에 샌프란시스코가 1.9배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샌프 쪽을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역배 사이드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켄자 대 템파베이 경기. 어제는 켄자가 마이크 와카가 나와줘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꿀을 빨았습니다. 근데 마쉬 대 애플린 구도. 어제 페피오도 분명 나쁘지 않은 선발이긴 한데 애플린도 좀 비슷합니다. 안정감은 뭔가 좀 떨어져. 그리고 얘도 올 시즌에 홈에서는 2.43, 원정 5.01이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불안한 면모가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작년보다 싱커나 커브 주요 구종들이 전부 다 꼬라박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구종들이 죽어감에 따라서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내려왔다는 거. 39.6까지는 아니고요. 한 42% 정도? 작년이 커리어 하이였는데 그런 데에는 여전히 괜찮은 제구력이나 이런 땅볼 유도 비율이 훌륭했다는 거였는데 올 시즌에는 땅볼 유도가 잘 안 돼가지고 애플린도 좀 고전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 형편인데 마쉬는 제가 맨날 칭찬했던 거 작년에 비해서는 피홈런, 피안타, 볼넷 전부 다 개선이 됐다. 삼진 능력은 줄었지만은 비교적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클리블랜드한테 6이닝 2실점 괜찮은 피칭을 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선발 왁구 나왔을 때는 마쉬보다는 애플린이 낫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좀 특수성들 홈이나 원정 편차라든지 마쉬가 이 켄자 빠다가 죽어가는 와중에 본인의 결혼이 있다는 거 엄밀히 말하면 마쉬도 홈에서는 3.30 원정 5.21로 딱 그냥 애플린이랑 대비가 되거든요. 그냥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선발 투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야 되겠다. 빠따도 이 켄자가 원정에서 엄청 죽었다가 지금 어느덧 홈에서 9경기를 했는데 그 9경기 동안 6승 3패입니다. 빠따가 엄청 뭐 확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승리도 꽤나 챙겨가는 편이고 올 시즌에 양팀이 뭐 거둔 승수 차이라든지 또 이제 켄자가 홈에서는 31승 17패 상당히 괜찮다는 것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조금 켄자 쪽으로 볼만도 하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켄자가 안 그래도 불펜이 별론데 연투가 조금 걸려 있다는 거. 또 이제 애플린이 켄자 애들 상대로는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40타석에 316 정도 피장 타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또 켄자 빠따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OPS가 또 되게 치솟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켄자 사이드로 보는 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조금 사려가지고 켄자의 프렌 정도 1.55배가 프렌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승까지는 잘 모르겠고 켄자의 프렌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언더도 생각은 해볼게요. 켄자가 홈에서 돌아오면서 괜찮아지긴 했지만은 반반입니다. 거의 빠따가. 저는 언더 쪽도 생각 좀 해볼게요. 양팀이 8.5 기준으로 오바가 2번밖에 없고 언더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콜로라도 미러키인데 요즘 제가 늘 말하는 게 이 시리즈는 안 건드는 게 상책인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썼어요. 어제도 이 경기가 뭐 3대0으로 끝나고 거의 뭐 쿠어스 바를 안 받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퀀트릴이 나오는 콜로라도는 좀 건드려볼만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퀀트릴도 요즘에 뭐 썩 좋지가 않아. 화싹한테도 5.1이닝 5실점, 워싱턴이나 다저스한테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엄밀히 말하면 좋았던 구간들이 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친구의 스플리터가 리그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구종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사실 스플리터도 플러스 13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11로 약간 하향세를 찍고 있어.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저는 퀀트릴을 믿는 거를 한 번쯤 좀 이번엔 중단을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홈인데도 불구하고 쿠어스인데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빠따가 좀처럼 말을 안 듣는다는 점. 그리고 토비어스 마이어스도 얘가 지금 6월달 6경기 동안 2.5이거든요. 지금 미러키가 올 시즌에 선발난 때문에 로버트 게서라든지 여러 선발 투수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어스는 제대로 건진 듯한 느낌이 나요. 다만 얘도 58이닝 동안 피홈런 9방으로 신인 투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홈런이 좀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약점입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마이어스가 확실히 퀀트리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신인 투수가 처음으로 쿠어스를 경험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리스크긴 합니다만은 그냥 양팀이 이게 쿠어스인데도 콜로라도가 7안타 8안타에 그치면서 빠따도 안 살아나고 미러키는 그래도 요즘 타율 뭐 10경기 동안 2할 9푼 1위에다가 속 시원하진 않아도 승리할 요건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만하다고 봐요. 미러키의 배당이 별로여가지고 미러키 일반생이 좀 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안 건드리고 싶은데 10.5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쿠어스인데도 언더 본다. 이게 좀 불안불안한데 그냥 퀀트를 조금 믿어보고 마이어스 요즘 활약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콜로라도 경기가 아시겠지만 불펜 구간 가면은 한 이닝에 막 6, 7실점 하고
경기도 좀 다반사여가지고 되게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중 하나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저스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랜던 넥이랑 갤런이 붙습니다. 이게 랜던 넥이 근데 생각보다 좀 안정감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얘를 올렸다가 마이너로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말렸다 했는데 어쨌든 시즌방울 2.08로 이닝 소화는 적어도 올라올 때마다 다 안정감 있는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 친구가 또 쳐맞고 내려갈지 좀 신인 선수다운 면모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는 거 그런 게 아쉬워도 보니까 다저스가 또 야브로 같은 애들도 쓸만도 하고요. 또 괜찮은 이닝을 좀 버텨준다면은 쓰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상대가 잭 갤런인데 갤런이 한 달 만에 부상자 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한테 6이닝 무실점 1피안타 경기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이닝 소화도 괜찮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 잭 갤런은 통상 그 다저스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103타석 동안 208 정도로 다저스 빠따를 상대를 매우 잘했다는 것들 피장 타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잭 갤런이 등판하는 애리조나 물론 갤런이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올 시즌도 사실 썩 방어율이 그렇게 막 기대 이상이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저는 좀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그래서 언더 정도만 볼게요. 언더 정도만. 언더 보는 거는 어제처럼 애리조나 봤다가 막 개비스톤 부순 것처럼 랜던 넥을 부순다면은 또 빡세지죠. 나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애리조나 봤다가 요즘에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칸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랑 에콰도르 여기다 이제 양팀의 좀 특색 같은 것들을 적어 드렸어요. 먼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에서 캐나다, 칠레, 페루 전부 다 한끗발 처지는 팀들을 상대를 했고 5득점 0실점으로 딱 아르헨티나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좀 답답한 경기라고 할지라도 뭐 실점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 그냥 아르헨티나가 이제 지난 좀 뭐랄까 코파에서 헤맨다거나 월드컵에서 부침이 있었던 메시를 보유하고도 딱히 성적을 못 냈던 때랑 달리 요즘에는 수비도 상당히 안정됐고 좀 부품들도 미드필더라든지 뭐 부품들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게 근데 메시가 지금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이제 훈련에는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경기에서는 뭐 디마리아나 메시 둘 중에 한 명만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더라고. 그래도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한테 보이는 거는 확실히 일단 기본적으로 볼은 잘 차고 단단하다라는 거. 메시가 없어도 아르헨티나는 충분히 괜찮게 돌아가고 좀 공격 작업이 원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냥 뭐 이게 딱 맞아요. 단단한 수비벽이랑 군더더기 없는 중원 뭐 엔조 같은 애들도 그렇고 예, 좀 조력자들이 상당히 좋은 와중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쭉 보면은 이제 월드컵 시점 다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발목을 잡힌 뒤로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무승부도 몇 번 있고 페널티킥도 있었지만은 승부차기도 있었지만은 전승으로 쭉 간 다음에 월드컵이 끝나고 여기서부터거든요. 월드컵 끝나고 8연승 달리고 그러다가 남미에서 우루과이한테 한번 잡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8연승 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이후에는 1패가 하나 있고 16승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포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물론 에콰도르도 제가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황금 세대긴 해. 유럽에서 뛰는 애들도 많이 나왔고 에콰도르가 거의 한 2-30년 만에 맞는 황금 세대가 도래를 했다. 이런 얘기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이제 까보니까 물론 베네수엘라전은 주장인 에네르 발렌시아가 20분 만에 퇴장당하고 그런 좀 불상사가 있긴 했는데 멕시코랑 비기고 자메이카랑 승리를 하면서 4득점 3실점으로 조 2위로 진출을 했다. 되게 그러니까 좀 까다로웠다는 거지. 생각보다는 좀 깔끔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조 2위 진출하면서 아르헨티나 상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에콰도르가 아무리 황금 세대라고 할지라도 아르헨티나가 워낙에 견고합니다. 그리고 좀 에콰도르의 수비는 뭐 윌리안 파초라든지 뭐 힌카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좀 분데스리가에서 괜찮은 시즌을 보냈던 친구들이긴 한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아르헨티나가 지금 전력이 워낙에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분석인데 저는 이 경기는 혹시라도 고배당을 간다면 아르헨티나의 뭐 햄무 같은 거를 볼 것 같고 그냥 좀 쉽게 가자면은 아르헨티나 쪽을 그냥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이게 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또 막 버텨가지고 에콰도르가 버텨가지고 뭐 승부차기 끌고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저는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체로라도. 그런다면은 뭐 이런 컴비네이션 작업으로 이런 에콰도르의 수비진을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올 것 같고 그냥 워낙에 아르헨티나가 너무 단단해. 지금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아르헨티나 승사이드로 그러니까 일반생은 너무 배당이 낮아가지고 햄무라든지 마헤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저는 뭐 햄무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냥 아르헨티나의 승 베이스로 보겠다 그런 생각이고 언더 쪽으로도 생각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에콰도르는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아르헨티나는 간간히 맞는 역습 찬스도 잘 막아내는 팀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득점도 적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언더에다가 아르헨티나 승 베이스로 햄무라든지 마헨 전부 괜찮아 보일 것 같네요.